안녕하십니까. 그간 건강들 하셨죠?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해야 하나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렇게 인강으로 첫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면서 우리의 학업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학기 교과는 어떻게 운영될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교과목은 약용작물 교육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학을 기본으로 이번 1학기는 동의생리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년 동안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준비해 주시고 그 준비된 과제를 탈구하여 교재로 만들어 보려 합니다. 허락된다면 공조로서 선생님들과 함께 책도 편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제를 성심성의껏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 외에 더 좋은 생각과 방법이 있으시면 과제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뜻을 존중해서 다른 분들과 공유하여 더 좋은 교재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과제가 아닌 선생님들의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방향으로 완성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은 인강으로 하는 동안 제가 병증별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과제와는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하려 하다 보니 조금 부족한 듯 보일 수 있겠고 또 선생님들의 그 수준보다 낮은 강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나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조금 불편을 감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처음 하는 인강이라 조금 버벅거리거나 말이 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또 4월 한 달간은 김수경 교수님의 강의는 없겠습니다. 개인 사정과 학교 행정상의 문제이로 이렇게 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5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두 과목 모두 제 목소리만 들어야 되는 그 불편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전체 모임을 갖고 온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길 바랍니다. 그럼 과제 준비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책을 편찬하거나 교재를 만드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한약 동의생약의 음양, 오행, 기혈, 진액 등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교재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5장 6부에 관한 것입니다. 5장과 6부 예를 하나 든다면 5장 중에 10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심의 요약, 다시 말해서 크기, 위치, 형태 등을 잘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심의 생리 기능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생리 기능은 대부분 옛날 고 문서에서 다 발췌된 것이기 때문에 출처만 잘 밝히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심의 병리 상태입니다. 심의 상태가 정상인 상태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번째는 우리가 병리 상태를 알아야 되겠죠. 병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진단입니다. 심은 혈의 관계에 깊숙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혈의 생성 부족이라든가 혈의 운행에 있어서의 실상 또는 혈열의 증상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혈의 생성이 부족된다면 혈허가 될 것이고, 혈의 운행에 문제가 있다면 어혈의 문제, 혈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혈열 상태, 또 심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심음 부족, 그렇죠. 또 하나 심혈 휴손, 그다음에 심혈 어조, 같은 맥락 같지만 서로 다른 맥락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심음 부족이라는 것은 심음어라고 하고, 그럴 때의 증상은 보통 노심초사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병으로 인해서 일어난 증상들이 많죠. 이런 증상들의 나타남은 우리 몸으로 발현되는데 보통 음이 허하면서 내열하기 때문에, 음이 허하면 안쪽에 열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우심번열입니다. 가슴과 양손, 양발이 뜨거워지는 증상이에요. 또 하나, 음이 허함으로써 나타나는 증상 중에는 뭐냐면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한이라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혈이 휴손되면 심혈허가 되겠죠. 심장에 피가 부족해지니 그럼으로써 출혈이나 혈액의 생화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심혈어조가 되면 어조자는 막힐 조자죠. 어혈로 인해서 심혈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노곤, 한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담탁으로 울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심병에 있어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심계라든가 정충, 심계와 정충은 가슴이 두근거려지는 증상들인데, 그럴 때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워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상태들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럴 때 심음이나 심혈이 휴손되거나 혈이 심을 위양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심번이라는 것은 심중의 건조 증상, 불안함을 느낀다는 것이고, 실명, 다몽, 다 피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이럴 때는 잘 돌지 못해서 잠을 자도 아주 몽롱한 그런 정신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건망,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머라든가 발광, 또 하나 피가 부족해지면 혼미, 심신이 맑지 못해서 사지가 성하고 공기가 쇠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다면 그러면 치유는 어떻게 할 거냐? 심을 치유하는 본초, 그 다음에 그럴 때 혈허, 그 다음에 혈어, 혈열에 따른 개개인 좋은 약초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심을 치유하는 방제 및 원리, 예를 들면 사물탕이라든가 귀비탕, 그런 정도를 선생님들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심장과 표리 관계에 있는 소장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은 수성 화물과 이별 청탁을 주관하는 장기이죠. 소장은 위에 초보적인 소화를 거쳐 들어온 것을 더욱 소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성화물, 화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흡수한 수곡 종미를
비장으로 보내냅니다. 비별청탁이라는 것은 청기 중에 청기를 분리하는 것, 그것이 비별한다는 것이죠. 남은 조박과 수혜금, 방광과 대장으로 보내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조가 되면, 수송화물과 비별청탁이 실조가 되면 우리가 먼저 나타난 증상들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떤 약을 써야 되고 어떤 약초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을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것을 여러 가지를 취합하여 최고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선생님들이 들으시는 후배들과 또 약용작물 교육협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교재로 한 번 더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과제를 준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제 메일로 선생님들께서 과제를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 과제의 시간은 2주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과제로 선생님들의 성적을 제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평가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오늘은 겸비통과 약용작물인데 겸비통과 약용작물을 하기 전에 오늘 첫 대면이니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시 이혜인 꽃무더기 세상을 삽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은 5만 가지의 색색의 고운 꽃들이 자기가 제일인 양 활짝들 피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새삼스레 두 눈으로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온 향기 느낄 수 있어 감격이며 꽃들 가득한 4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이 감동입니다. 눈이 짓물도록 이 봄을 느끼며 가슴이 터지도록 이 봄을 즐기며 두 발 부르트도록 꽃길을 걸어 볼랍니다. 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4월의 문을 엽니다. 4월의 시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지인께서 이 시를 들려주시는데 너무 좋아서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강의 겸비통과 약용작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깨와 팔이 아픈 증상을 말씀드립니다. 어깨와 팔이 아픈 증이다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의식함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이후에 혈액순환이 나빠지거나 풍한 습사 또는 외상 등으로 이런 통증이 생긴다는 것이죠. 치료 방법으로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풍한 습사를 없애거나 피와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면 되겠죠. 그럴 때 통상적으로 우리 한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제들은 서경탕이나 활락탕 등 또는 침, 뜸, 추나 요법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겠죠. 보통 겸비통이라 하면 동의어는 팔 통증, 그리고 어깨 통증, 또 많이 들으면 윤활, 막염, 건초염 그런 정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십견 같은 것도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죠. 오십견 같은 경우는 보통 40세 후반에서 50세
그래서 50견은 50세에 나타난다 해서 50견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통증 희한하게도 1년 정도 지나면 귀신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어깨를 따뜻하게 하고 목욕할 때라든가 어깨를 위아래로 자꾸 움직여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프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면 우리 관절이 더욱 굳어져서 움직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변비독의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라 하는 것은 자극에 대한 저항의 종류에 따라 저항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통증 하면 보통 두 가지 단어로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병질력의 발을 정자를 쓸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 언변에 오를 등자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발을 정자의 병질력은 증세증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말씀 언변에 오를 등자를 쓰는 것은 증거증 그러죠. 그래서 증세증이라는 것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할 수 있겠고요. 결과이죠. 또 하나 증거증이라는 것은 본질을 말합니다. 질병 과정 중에서 특정 단계에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증과 통증 두 단어는 우리가 엄연히 구별해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비통의 생리 중에 통증의 종류와 저항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는 것은 사기, 나쁜 기운이라는 거죠. 그걸로 봐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육기라는 것입니다. 풍한, 서습, 조화라는 육기죠. 그 육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열, 함, 산, 양, 창입니다. 열과 한은 잘 아시겠고 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일산이죠. 절이다. 손끝, 손발이 저리다 라는 것. 양이라는 것은 가려움이죠. 발적 일어나서 가렵다. 피부가 가렵다라는 것이고 그 옆에 창이라는 것은 부을 창자입니다. 뭔가 부풀어 오른다라는 것. 가스가 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 아래쪽에 보면 희노우사 비공경이라는 칠정에 의하면 또 정도 풍한습사 조화 사기와 만나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가 적, 그 다음에 범, 그 다음에 마자도 절일 마자죠. 결, 뭔가를 맺히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축입니다. 우리를 줄일 축자죠. 우리 몸을 당긴다든가. 그 다음이 끌린 자입니다.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 사기라는 풍한서습주화라는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우리 몸의 외감병을 일으키는 요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해치고 질병을 일으키는 기운이라는 것이죠. 인체의 전기가 허한 조건에서 사기가 실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기 옆에 내목 안에 있는 것이 전기라는 거죠. 그럼 사기와 전기는 무엇이냐? 사기는 우리 몸을 해치는 기운이라면 전기는 사기에 저항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되는 기운을 통틀어서 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기는 진기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데 일반적으로 생명체의 저항력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진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진기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배웠던 종기의 개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수곡 정기와 우리가 호흡하는 천기가 합해진 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기와 곡기 두 가지가 합쳐져서 쓰이는 것인데 우리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정기라는 것은 인체의 생리 기능으로 주로 사기에 대한 저항력과 회복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비통의 생리에서 기와 칠정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배웠듯이 기는 너무 우리가 기뻐한 즉 기는 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뻐하면 사람이 기운부터 몸도 늘어지게끔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와 칠정의 관계에서 화내는 것은 간이 관리하는 거죠. 간은 승발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발작용에 맞게끔 노한 즉 기는 올라간다. 그래서 머리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노기를 품으면 화를 너무 많이 내면 뒷목을 잡게 되고 쓰러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와 칠정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거는 비장의 문제죠. 비장의 문제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맺혀진다. 결이라는 거죠. 결이라는 것은 맺혀진다는 것은 뭐냐면 가다가 멈춰서서 뭉치고 다시 가고 뭉치고 그런 어떤 끈의 매듭과 같은 그런 상태를 결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와 칠정의 관계에서 비슬픔이라는 것은 슬픔 즉 기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서럽게 울거나 너무 아파하거나 또 이렇게 무언가를 가벼이 여겨서 애처로운 마음으로 쳐다보거나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폐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와 칠정의 관계에서 공이라는 거죠. 공즉 기하. 공이라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움은 콩팥의 것인데 그 두렵다 하면 자기 몸에서의 느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가 하강하죠.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오줌을 지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와 칠정에서 경이라는 것은 기가 어지러울 난자죠. 난리가 난다는 거가 깜짝 놀란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콩팥이 공경인데 콩팥은 두 개의 그 장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좌신수, 하나는 우명문, 좌와 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놀라는 것은 놀라서 난리 나는 것은 왼쪽의 콩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앞전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오른쪽 명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와 칠병의 관계에서 이것은 우리가 노동이라는 거죠. 일을 너무 많이 하는 즉 기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자가 소모할 모자죠. 우리가 마모 할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해도 우리 몸은 좋을 리 없다라는 것입니다.